번째 시간은, 네, 빨리 갈게요. 아니면, 자, 두 번째 시간은 이거예요. 디컷이요, 디컷이. 이거는 제가 재작년이네 벌써. 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후에, 이게 이제 명성문화예술센터 평생교육원에서 디카시 공모전을 1년에 4번을 해요. 이때 이제 제가 디카시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 카메라는 이렇게 앵글을 잡으세요라는 거를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여기 평생교육원에 이렇게 교수로 돼 있어가지고 그 디컷이란 뭐냐? 디컷이란 원래 뜻은 그런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디지털 플러스 카메라 플러스 C예요. 예. 그건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을 찍어서 어떠한 문자와 표현으로 한 시인데 이것이 요즘에 언어 예술이라는 장르를 넘어서 영상과 멀티 언어 예술을 의미한다라고 네이버 사전이라든지 디카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정동욱이는 디카시라는 이렇게 정의를 안 했어요. 이거는 보편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동욱 감성 시인은 디카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동욱 감성 시인은 디카시란 사진이 말을 걸면 시가 답을 하는 것이다. 이게 디카시예요. 아니 어떻게 사진이 말을 걸어? 그렇죠? 네. 그건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따라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물의 형상이 달라지고 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려면 아이 그림 못 그리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한 번쯤 옆에서 보는 거예요. 옆에서. 맨날 정면에서 보려고만 하지 마시고 옆에서 보는 관점.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엄청난 변화가 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와 딸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엄마는 또 그 소리야? 아우 지겨워. 두 번만 들으면 100번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딸은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엄마가 하는 말씀은 항상 동일한 말을 반복으로 하시기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부모님이 이렇게 하지. 야,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내가 너 못 되라고 이런 얘기 하냐? 아유, 그래도 엄마 이제 그만해.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 이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유형을 뭐 저희 딸과 대화에서도 가끔은 봅니다만 그런 것들이요. 관점을 뒤집어서 보는 거죠. 저쪽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사진이 말을 걸면 시가 답을 하는 것이다. 그래, 맞아. 사진이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하지? 그래서 컬러링북에서도 사진으로 컬러링북을 만들고 디카시에서도 사진을 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진이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한다? 이 감성 디카시는 말하지 않는 것의 힘과 멈춰야만 들을 수 있는 네모네모가 있어요. 뭐뭐를 알려줘요. 이게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글자, 두 글자예요. 이것을 멈춰야만 들을 수 있는 뭐뭐를 알려준다. 멍청을 이것도, 받아 공부하고 있다고 지목한. 이것도 자기가 제가 만든 말이에요. 뭘 알려줄 것 같냐면, 네. 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리를. 여기 소리를 알려줘요. 들어야 멈춰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알려준다. 너 어디서? 사진에서. 근데 이게 무슨 사진에서 무슨 소리를 낸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진이나 어떤 것을 보고 느꼈을 때 감정, 영적인 감정, 시적인 감정, 이 감수성이 팍 살아나면 금방 여기에 색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반환을 짧게 쓰는 시의 힘이 디카시예요. 오행 가지고 내 마음을, 내 감성을 충분히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느낌을 바로 적는 순간, 이게 디카시는 순간 포착, 순간 영상, 순간 언어, 순간 감정. 이게 순간순간순간해서 이거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바로 끄집어내지? 그것을 연습을 해요. 그래서 AI 가지고 디카시 쓰면 AI 가지고 디카시 그림도 쓰고 글도 쓰죠. 그러면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건 AI 것이지. 내가 정말 내 감성으로 감정으로 표현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글쓰기도 무작정 따라 하기로 제가 그 책에 다 실어놨어요. 그러면 뭐든지 우리 생활 패턴에는 리듬이 있어요. 소리에도 리듬이 있고, 글에도 리듬이 있고, 언어에도 리듬이 있어요. 스피치 잘하시는 분들은
가끔가다 말하다가 마이크 소리 되게 작게 해요. 뭐 하라고요? 작게 하면, 저 뭐지? 네. 몰입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단 1, 2초 멈췄다가 하는 거. 그것도 엄청난 여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디카시를 어떻게 쓰는지를 가지고 제가, 어, 제 작품인데도 공모전에 당선된 거, 금상, 은상, 동상 받은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앞마당에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계곡. 작은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에 이렇게 눈이 겨울일만 되면 이렇게 눈에 얼음 밑에 물이 지나가면서 얼음이 물기가 닿다 떨어졌다 닿다 떨어졌다 하면 물방울이 생겨요. 이렇게. 예.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기포가 생기는 것처럼 돼요. 저는 이걸 갖다가 뭐로 했냐면 눈물로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눈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길. 눈을 쳐다보는 눈길. 그쵸? 자, 눈길을 함부로 주지 마라. 얼마나 그리우면 물속 그림자가 눈물로 그대를 부를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예, 동상 받았어요. 금상 받았어요. 네. 그리고 다음 거 보면 이건 제가 다른 지인 선생님 작품을 보내주신 건데 이걸 제가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쓴 시예요. 어떻게? 저 뭐처럼 보일까요? 초생딸처럼 보인 초생딸이래요. 그때 어느 선생님은 저거 손톱이네 손톱 맞아요. 눈꺼풀이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로 봤냐면 눈 살짝에 두 눈으로 보면 너무 그리워 살포시 반쪽 눈으로 그대 모습 그려봅니다. 이렇게 한 두 눈 똑바로 뜨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포시 보는 듯 안 보는 듯이 그대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것은 저희 집 앞에 가면 이렇게 눈두렁 앞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읍에 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벼예요, 벼. 벼는 이글스를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벼는 이글스를 고개를 숙인다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써본 거예요. 오늘 그대 모습 숨기듯 바라보니 부끄러워 얼굴 들지를 못한다. 뭐해? 이거 쳐다보니까. 그래서 사랑 무게 측량은 불가능. 네.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사랑 무게는 무게로 달면 몇 근일까요? 사랑의 무게는. 6건입니다. 왜 6근이죠? 2근 반, 3근 반. 그래요? 반, 링크님, 반은 또 몰랐네. 전 두근두근인 줄 알았는데 두근반이요? 그래서 두, 4근인 줄 알았더니 6근이네. 좋아하네. 김명철 선생님, 저 이따가 예,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두근두근해서 원래 4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진 속에 있는 감정 찾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려요. 예를 들어서 풍경이 말을 걸 때, 저녁물이 팍 치는 거예요. 이럴 때 붉게 지는 노을, 내 하루의 그림자까지 따뜻하게 감싸준다.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자, 그리고 꽃 한 송이의 속삭임, 이런 것도 있어요. 감정을 찾는 거예요. 작은 꽃잎 위 햇살이 머물다 간 자리, 내 마음도 빛난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내 자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눈을 서로 마주쳤을 때 눈빛이 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눈빛이 어떤 말을 하는지, 가수 그런 노래도 있잖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눈빛이 가장 정직하고 진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멀리 흩어져도 눈빛은 나를 붙잡네. 아직 여기 있다고. 어떻게? 네 옆에 내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근데 이게 3줄짜리거든요. 그 다음에 도도도도 가도 되는데 그 나머지 이야기는 누가 독자가 해석할 수 있게끔 여운을 주는 거예요. 시는 결론을 내려주면 안 돼요. 결론을 내려주면 그걸 왜 써? 왜냐면 독자도 읽으면서 와 맞아 이거 내 생각도 비슷해. 어쩌면 나랑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성 디카시 쓰는 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말을 걸면 순간에 붙잡는 힘과 사진으로 시작하는 감성 글쓰기 짧게 쓰는 디카시 그다음에 디카시가 완성되면 출판을 하는 거예요.
그 전자책도 가능하고 종이책도 가능하시고 대신 내가 핸드폰에 최소한 1000장 이상의 사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막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있는 사진 가지고 유형별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행을 위한 디컷이 그런 있어요. 네. 그것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여행 갔는데 시골역 기찻길, 철뚝길을 찍어서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러죠. 철뚝길은 뭐다? 평행선이다.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 영원히 철로 길은 끝에서 못 만나잖아요.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만나니까. 그래서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카시 쓰는 법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안내를 해서 감성을 표현하는 거, 내 감성을 발견하는 방법, 그다음에 짧게 쓰고 길게 쓰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짧은 글이 제가 또 이렇게 즉흥시 글쓰기 연습을 바로 시켜요. 단어 하나가 시가 되는 거. 아까 그림에서 뭐 컬러링 북에 할 때도 이 단어 하나가 시가 되고 그림이 되는 거를 보셨지만 똑같아요. 제가 하는 학습은 1, 2, 3 과정이 거의 유사한데 창의력을 어떻게 내가 도출하느냐. 본인 습성의 관습에 맞게끔 왜? 각자 생활해왔던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쓰는 언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갑자기 예쁜 말 쓰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갑자기 화가 나면 예쁜 말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쓸 때 가장 많이 내가 어디서 언어를 잘 쓰고 어떤 언어를 내가 잘 구사하는지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요. 혹시 그 공간이 어딘지 아실까요? 1번, 난 알고 있다. 나 혼자만의 공간. 뭐죠? 네. 화장실? 1번 화장실, 2번 자동차. 네? 그렇죠. 용마사님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게 뭐냐면 가장 본인의 습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차 안이에요. 차 안. 왜? 운전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그 내면에 있는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아니면 옆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닌데 너 갑자기 네. 껴들기 하니까 막 욕을 하네?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제가 디카시 시상 잡는 법을 10편을 가지고 사례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디카시 실제적으로 60편에 있는 제가 공조를 같이 한 거예요. 꽃피는 디카시. 거기에서 25편만 제가 압축을 해서 좋은 그림만, 좋은 시만 갖고 왔어요. 그리고 디카시를 제가 공모전을 쭉 하면서 상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걸 쭉 받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금상을 주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형에 있고 그다음에 디카시도 공모전 하는 곳마다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을 아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이게 디카시를 쓰고 하면 전자책도 등록이 되면 시인이라든지 인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